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CS 윈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라고 하면 태양광부터 풍력 그리고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CS 윈드는 풍력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난 대선 전에 첫 토론이 열렸죠.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양자 대결식으로 해서 토론이 열렸는데, 거의 바이든이 참패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바이든보다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체간이죠. 정체간. 바이든이 주장했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량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선의 이 첫 토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 산업을 많이 강조를 하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를 하고 때문에 현재 전통 에너지 산업인 석유화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은 지금 하락 모멘텀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러한 상황이 바로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리스크 속의 기회는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통화 완화 정책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 금일 한 6%가량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23년 11월 달에 저점을 기록을 했던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 구간의 더블 바텀 형식으로 다시금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7월 달까지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이 저점 구간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서 결과값을 봤을 때 바이든이 졌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안 중에 하나인 CS 윈드도 이렇게 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수급적인 모습 보게 되면 금일 오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까지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적인 동향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외인과 기관의 이 매도 물량에 의해 CS 윈도의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사태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 누가? 바이든이. 자,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 토론에서 좀 많이 못한 경향이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약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다 살리지도 못하고 여론 자체가 바이든이 졌다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살아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역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이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내용들 살펴보게 되면 트럼프가 토론에 압승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속도를 냈던 이 바이든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기후위기 자체를 좀 사기라고 봤죠. 때문에 이 친환경 사업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 에너지 사업을 좀 강조하는 편이고, 또 전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러한 기세를 계속해서 몰아간다라고 하면 전통 에너지 산업인 이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항이 존재하죠. 주식시장은 항상 밸류에이션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일단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상치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0.1%가량 낮아진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둔화가 된 모습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국제금융센터에서도 결국에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두 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선도 있고 보여주기식의 어떤 제스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사실 유럽에서 이미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만은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물론 바이든이 실제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작을지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지만 된다고 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통화 완화 정책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들도 미국에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도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CS 윈드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랑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죠.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23년 11월 들어서 더블 바텀 형식을 만들어주고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년 하반기, 24년 초에 단기 고점을 기록했죠.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6월 27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점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대선 토론 전에 관련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뭐 CS 윈드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그런 다양한 재생에너지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막상 대선을 끝나고 결과값을 보게 되니까 뭐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수급의 이탈이 발생을 하고 있다까지 현재 시장의 동향, 주식 종목의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주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주요 이평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CS 윈드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2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1차적인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위에 구간은 이제 61선과 121선 구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1선 구간까지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붐이 다시금 돌기 위해서는 뭐 민주당 쪽에서 승리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또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올해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남아있고 정책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되었을 때도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CS 윈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